안녕하세요. 수익책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 두 자릿수의 뺄셈에 관련된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50쪽과 51쪽을 풀어볼게요. 우리 소수 두 자릿수의 뺄셈은 똑같이 소수점의 위치를 맞춰주고요. 자연수의 뺄셈과 똑같은 방법으로 빼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수점을 같은 위치에 찍어주면 계산이 끝났습니다. 전체 크기가 1인 모는 종이에 색칠된 그림을 보고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0.83이 의미하는 것은요, 두 가지인데요. 100분의 83. 100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83칸을 칠하라, 그런 뜻이고요. 또는 0.01이 83개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빼기 0.1은요 역시 100분의 21, 100개로 나눈 것 중에 21칸을 빼줘라, 또는 0.01이 총 21개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빨간색과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83칸이에요. 그 중에서 21칸을 빼주니까 이만큼이 남은 거죠. 요거를 세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줄이 10칸이니까요.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 60개, 61, 62, 총 0.01이 62개가 모였으니까요. 0.62가 되는 겁니다. 또는 100개로 나눈 것 중에 62칸이니까 0.62가 되겠죠.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0.01의 개수를 세워가지고 빼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0.91은 0.01이 총 91개, 0.43은 0.01이 43개가 되겠죠. 91 빼기 43개 하면 되겠죠. 1에서 3을 못 빼니까 빌려오겠습니다. 11 빼기 3은 그렇죠, 8이 되고요. 8에서 4를 빼면 4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니까 0.01이 48개가 모여있네요. 그 말은 소수로 고치면 0.48로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산 결과가 같은 것끼리 이어볼게요. 0.64, 0.38 빼보겠습니다. 소수점 맞춰주고요. 자연수의 뺄셈과 똑같은 방법으로 뒤에서부터 빼주면 되겠습니다. 4에서 8을 못 빼니까 하나 빌려오겠습니다. 14 빼기 8은 6이 되고요. 5에서 3을 빼면 그렇죠, 2가 되죠. 0.26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해볼게요. 0.84 빼기 0.3은요. 4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4 되고요. 8에서 3을 빼면 5, 0에서 0 빼면 0, 0.54가 되네요. 0.54. 0.6 빼기 0.0 해볼게요. 자, 2에서 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 빌려와야 됩니다. 5가 되고요. 10에서 1을 빼면 8, 5에서 0을 빼면 5, 0.5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것과 똑같은 계산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0.75 빼기 0.21 해볼게요. 5에서 1 빼면 4, 7에서 1을 빼면 5, 0.54가 되네요. 여기는 0.54. 1.77 빼기 1.19는 7에서 9를 못 뺍니다. 그래서 하나 빌려올게요. 6이 되고요. 10만큼 빌려왔습니다. 17 빼기 9는 8이 되고요. 6에서 1을 빼면 5, 0.58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0.89 빼기 0.63은 9에서 3을 빼면 6, 8에서 6을 빼면 2, 0.26이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그러면 맞는 것끼리 한번 이어볼게요. 요거 다 지우고요. 0.26은 오른쪽에 세 번째 있죠. 그래서 오른쪽 세 번째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보겠습니다. 0.54는 여기 있네요. 0.58은 여기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의 불국사에 있는 3층 석탑과 다보탑입니다. 3층 석탑과 다보탑의 높이의 차는 몇 미터일까요?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의 높이는 10.75m고요. 경주 불국사 다보탑 높이는 10.29예요. 일단 3층 석탑의 높이가 더 높죠. 10.75에서 10.29를 빼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높이의 차이는 얼마인지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빼줘야 됩니다. 빼볼게요. 소수점의 위치 맞춰주고요. 자연수의 뺄셈과 똑같은 방법으로 뒤에서부터 빼주면 됩니다. 5에서 9를 못 빼니까 하나 빌려올게요. 6이 되고요. 10만큼 빌려왔습니다. 15 빼기 9는 6이고요. 6에서 2를 빼면 4고요. 10에서 10을 빼면 0이 되겠죠. 0 빼기 0은 0, 1 빼기 1도 0입니다. 그래서 소수점 앞에 있는 0들은요, 한 개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0.46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떡이 담긴 접시의 무게는 1.2kg입니다. 빈 접시의 무게가 340g일 때 떡의 무게는 몇 kg일까요? 접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떡이 막 담겨 있어요. 자, 요거의 무게는요, 접시의 무게 더하기 떡의 무게가 되겠죠. 접시의 무게가 340g이고요. 떡의 무게는 몰라요. 근데 떡이 담긴 접시의 무게는 1.2kg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떡의 무게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떡의 무게는 전체 무게에다가 접시의 무게만 빼주면 돼요. 그래서 1.2kg 빼기 340g인데요. 지금 여기 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킬로그램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그램이에요. 우리가 계산할 때는요, 반드시 단위를 통일시켜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cm 빼기 0.1mm. 요것도 단위가 다르죠. 역시 단위를 통일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꿔볼게요. 1kg이고요. 1g이 총 1000개가 모이면 1k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g이에요. 요게 총 몇 조각 되어 있다? 요게 1000조각 나 있는 거예요. 1g이 총 1000개가 모이면 1kg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작은 눈금 한 칸, 요거는 1000분의 1이죠. 1000개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이에요. 요거를 소수로 고치면 0.001이 돼요. 그래서 1g은요, 0.001kg이 됩니다. 지금 1g이 340개 있으니까 0.340kg으로 바꿀 수가 있죠. 제일 뒤에 있는 0은 없앨 수 있으니까 0.34kg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산식 한번 적어볼게요. 1.2kg 빼기 0.34죠. 세로셈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2 빼기 0.34. 4에서 아무것도 못 빼니까요, 하나 빌려올게요. 1이 되고요. 10에서 4를 빼면 6이고요. 1에서 3을 또 못 뺍니다. 또 빌려오겠습니다. 11 빼기 3은요, 8이죠. 그래서 0.86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네, 계산 결과는 0.86kg이 되겠네요. 귤이 담긴 쟁반의 무게는 2.31kg입니다. 빈 쟁반의 무게가 400g일 때 귤의 무게는 몇 kg일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1g은요, 0.001kg입니다. 자, 400g은 0.001이 400개 모인 거죠. 그래서 0.400kg이에요. 근데 뒤에 있는 0들은 없앨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0.4kg으로도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풀어볼게요. 귤이 담긴 쟁반의 무게는 2.31kg이고요. 빈 쟁반의 무게가 400g이니까 똑같이 빼주면 돼요. 여기 귤이 담겨 있어요. 귤. 그리고 쟁반이 있죠. 쟁반의 무게는 400g이고요. 더하기 귤. 귤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다 합쳤더니 2.31kg입니다. 그러면 귤의 무게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2.31kg 빼기 쟁반의 무게 하면 되겠죠. 쟁반의 무게는 400g, 킬로그램으로 고치면 0.4kg이 됩니다. 0.4. 그러면 2.31 빼기 0.4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빼줄게요. 여기다 빼주겠습니다. 2.31 빼기 0.4. 소수점의 위치를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1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1 되고요. 3에서 4를 못 빼니까 하나 빌려오겠습니다.
13 빼기 4는 9가 되고요. 1에서 0 빼면 1. 마지막으로 소수점을 찍어주면 1.9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3, 4, 5, 6, 7, 8을 네모 안에 한 번씩 모두 써가지고요. 뺄셈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차이가 가장 크게 되도록 뺄셈식을 만들고 계산해 보세요. 차이가 가장 크게 되려면요. 앞에 있는 수는 가장 커야 되고요. 뒤에 있는 수는 가장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수는 어떤 수가 되고 가장 작게 만들 수 있는 수는 어떤 수가 되는지 넣으면 되겠죠. 가장 크게 만들려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제일 큰 숫자부터 넣어야 됩니다. 제일 큰 숫자인 8, 7, 6 이렇게 넣고요. 가장 작은 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작은 수부터 넣어야 돼요. 3, 4, 5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76 빼기 3.45를 하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소수점의 위치 맞춰주고요. 6에서 5를 빼보겠습니다. 6에서 5 빼면 1, 7에서 4 빼면 3, 8에서 3을 빼면 5, 마지막으로 소수점을 찍어주면 5.3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수익책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설명을 듣다가 아니면 여러분들 혼자서 문제 풀다가 모르거나 헷갈리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끝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